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리절트 앤 디스커션 작성 요령 1편, 2편, 3편까지 한 것 같은데요.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논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그냥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. 그 논문을 많이 작성해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요령이 있을 텐데, 특히 저학년 대학원생들, 그 논문을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맨 첫 논문을 작성할 때, 매뉴스크립트 작성할 때, 뭐를 해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,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, 예전에 제가 그 논문 작성하는 방식에 여러 방식이 있다고 했었어요. 그 여러 유형들이 있었는데, 어떻게 보면 그 방법들 중에 하나와도 비슷한 방법인데, 도저히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, 그냥 논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, 그냥 발표 자료를 만든다. 생각해 보세요. 발표 자료. 내가 논문 작성이 아니라 발표 자료 준비를 한다. 그 발표 준비를 한다. 뭐 가깝게는 뭐 그룹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5분 혹은 10분, 뭐 길게는 15분, 20분 정도 발표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죠. 그럴 때 사실은 그 발표 자료를 이제 주로 이제 PPT 이 형태로 이제 준비하게 될 텐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. 그렇기 때문에 논문 작성이라는 게 자기한테 부담으로 다가온다.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. PPT로.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학생들 중에 발표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실제로 논문을 작성할 때는 생각보다 잘 작성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유형의 그런 자기가 그런 타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발표 자료를 준비하세요. 준비해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세요. 할 때 발표를 실제로 하고 PPT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죠. 할 때 그걸 그냥 영상을 녹화하세요. 혹은 영상이 아니라 음성을 녹화하세요. 음성 녹화한 것을 그대로 스크립트를 따세요. 그 글로 만든다는 거죠. 문장으로. 말한 그대로 문장으로 한다는 거죠. 그거를 그대로 글로 옮기세요. 옮겨서 보면 이게 바로 이 중에 일부가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인트로덕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의 주된 내용은 리서치 앤 디스커션이겠죠.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리서치 앤 디스커션으로 옮기세요. 이 부분이 그대로 리서치 앤 디스커션이 된다. 그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하면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완벽한 형태가 당연히 아니겠죠. 하지만 이 형태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백지 상태에서 뭔가 출발하는 것보다 뭔가 템플릿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 써져 있는 뭐라도 써져 있는 걸로 출발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있죠.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다는 건 아닌데 너무나 막막하다. 지금 뭐를 써야 될지 막막하다.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걸로부터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. 요걸로부터 출발을 해보자. 그게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. 그 우리가 리서치 앤 디스커션을 작성한다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토리예요, 스토리. 그 음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독자는 이 글로 스토리를 읽게 되는 거죠. 마치 우리가 소설을 읽듯이, 시를 읽듯이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스토리를 쭉 따라가야 되는 거고, 따라서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뭐 이게 왔다가 저게 왔다가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된 작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A가 오고, 그 다음에 B가 오고, 그 다음에 C가 오고, 그 다음에 D가 오고, 이런 뭔가 작가가 계획된 플랫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시키는 거죠. 이 안에 이게 스토리가 되겠죠. 이 스토리 라인을 잡아야 된다. 물론 우리는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저자가 되겠죠. 우리의 저자. 오세스. 우리는 오스죠, 오스. 그리고 이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전체 구조죠. 스트럭처. 구조. 얼개. 이 논문의 얼개.
그게 바로 이제 이게 되는 거죠. 논문의 을개,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킬까, 어떤 부분을 이룰 것인가.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이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바로 아웃라인이죠. 결국 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, 이 아웃라인, 요거를 연구를 다 한 다음에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 중에, 연구 중에 요 아웃라인을 계속해서 작성하고 업데이트해야 된다. 그렇게 하면 나중에 논문 작성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 논문 작성하는 게 너무 막막하다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, 그런 좀 막막한 저학년, 논문을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학생들은, 그런 학생들도 그룹 미팅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. 혹은 작은 학회에서. 그런 학회에서 발표 자료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그대로 준비를 하자, PPT로. 그리고 그거를 발표를 하자. 발표를 할 때 그것을 반드시 녹화하자. 그 녹화된 그것을 그대로 스크립트로 만들자. 그 만든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리서치 앤 디스커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글로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출발해보자.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글로 적을 때랑 말로 할 때는 표현도 다르고 똑같지는 않죠. 그래서 이 말로 한 것을 글로 적어서 보면 어떨 때는 논리도 맞지 않고 어떨 때는 했던 말을 아주 많이 반복하기도 하고 그럴 것이 이제 보일 거예요. 그것들을 다듬어야 되겠죠. 다듬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스토리라인, 스트럭처, 아웃라인, 이것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단초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오늘 내용은 논문 써본 사람들은 뭐 이미 스스로 학습이 된 내용이라 새로운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. 근데 논문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